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또 저희 공백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 주신 잉크스터님, 저도 어제 모닝 브리핑 바이오 아주 흐뭇하게 잘 지켜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수 자체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제도 업종별 순환매는 강하게 연출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로 수급 블랙홀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입에 시선이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당장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리 발언에 시선이 쏠려 있는 시장,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답답하죠. 비가 올 듯 말 듯 꾸물꾸물한 날씨 마냥 우리 증시도 회복해줘야 할 낙폭을 아래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지수는 꾸물꾸물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장 한마디. 금통위와 이 잭슨홀 불확실성, 대형 2차 전지 수급 쏠림입니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고용시장 불안이 재부각되진 않을까? 그렇다면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질 텐데 라고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하루. 주간 고용지표와 잭슨홀 미팅 일정을 앞둔 경계감에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시장에선 1,200개를 상회하며 체감지수는 결코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드가 SK온, LG엔솔과 미국 배터리 생산 확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대형 2차 전지주와 또 신규 상장주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현상을 보이며 기존 주도주들은 여실히 수급 공백이 느껴졌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목요일인 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는 짙은 관망세가 연출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급 흐름 역시 엇갈렸습니다. 개인은 코스피는 팔았지만 코스닥은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코스피 현물은 각각 660억 원, 420억 원 순 매수했지만 코스닥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렇듯 수급에 있어 강한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 0.24% 올라 2,707선에 오른 데 그쳤고요. 어제도 121선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움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의 경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부각되면서 0.82% 하락했는데요. 77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날 특징적으로 지수 모멘텀이 없다 보니 종목별 순환매가 강하게 연출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형 2차 전지주들로 자금이 쏠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로 매수세가 붙으며 일종의 수급 블랙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양시장에서 하락 종목 수가 1,800여 개가 넘기도 했는데요. 그럼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이날 네이버는 대화형 AI 클로바 X에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 비전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 음성 정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로 진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네이버는 5% 강세 보였고요. 관련해서 카카오도 2% 오르는 등 인터넷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앞서 2차 전지주 강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가 전기차 투자 계획은 축소했으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과의 배터리 협력은 강화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2차 전지주들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한편 조선주들은 약세 보였습니다. 실적을 둘러싼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업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밀린 건데요. 하나오션은 2.8%, HJ중공업은 1.6% 내렸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추가로 짚어보시죠. 네, 이렇게 어제는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과 대형 배터리 셀 업체들의 약진 속에 코스피는 소폭 상승 마감할 수 있었지만요. 전반적으로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은 무시할 수 없었죠.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던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일본은행의 긴축 기조가 고객 유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 고객 회복세가 돋보이고서 주목해 봄직한 카지노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산업의 방향성을 훑어보기에 앞서 전문적인 카지노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용어부터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드로백 살펴볼까요? 기사 보면은 드로백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드로백 같은 외형 지표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드로백이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고객들이 칩을 구매한 총 액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홀드율, 홀드 레이스란 드로백에서 실제 게임의 결과로 카지노 업체가 얻는 금액 비율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카지노가 고객을 상대로 돈을 딴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카지노 업체 입장에선 이 드로백과 홀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이 롤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P라고도 일컫는 이 용어, 베팅하는 금액이 큰 고객을 말하는데요. 각 카지노 사업자마다 VIP를 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고요. 라스베가스에서 벨라지오 호텔, 더 베네시안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 VIP를 위한 어마어마한 시설의 수영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카지노에서 거액을 쓰고 그 사용금에 비례하는 숙박, 항공권, 부대 시설 등의 서비스 수치 대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매스는 이 VIP를 제외한 일반 고객을 말하고요. 프리미엄 매스는 VIP와 일반 고객의 중간 단계로 매스 중에서도 베팅 금액이 높은 고객이면 프리미엄 매스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는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중국 VIP들이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 고객 회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카지노주를 향한 시장의 관심도는 현저히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메마른 거래대금 속 시장은 중국 관광객 회복세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거죠. 2분기 중국인 인바운드 120만 명으로요. 코로나 이전 대비 8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일본인 고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국내 외국인 카지노의 전체 고객 지표는 꾸준히 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일본인입니다. 안정적인 인바운드 흐름에 비례하며 방문객 드로백 모두 일본 쪽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일본은행의 긴축 기조에 따른 엔화 강세는 향후 일본 고객의 방문 횟수와 지출액 성장에 더욱더 탄력을 더해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과 일본을 나눠서 전반적인 현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중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VIP들이 빨리 돌아와 줘야 합니다. 매스 중심의 방문객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큰 돈이 흘러줘야죠. 이 VIP 게임에 대한 비우호적인 센티가 개선이 되어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하이롤러, 즉 커다란 금액을 자주 베팅하는 도박사들의 귀환이 본격화된다면 비로소 온전한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의 중국 VIP 월별 인당 지출액 추이 보시면은요. 지금 2019년 대비 22% 하락한 탓에 드로백 회복세가 좀 더딘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일 상호 무비자가 개재된 2022년 말 이후 일본인 인바운드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지노 방문객과 드로백 모두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눈여겨볼 만한 변화는요. 인당 드로백입니다. 코로나 이후 엔화 약세가 극심해진 상황이었음에도 인당 드로백이 코로나 이전 대비 높아졌다는 포인트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코로나 이전 대비 하이롤러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이 가운데 최근 일본은행이 긴축 기조의 뉘앙스를 살짝 쿵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향후 엔화 환율의 약세는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국내 카지노 방문이 더 편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상반기 기준 전체 VIP 방문객 중 일본인 비중은 파라다이스가 50%, GKL이 31%에 해당합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2분기는 실적 별로였죠. 영업이익 전년비 132%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추석 연휴와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 예정돼 있어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웃돌 전망입니다. 주가는 어제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독 일본의 강한 사업자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2분기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통상 부동산세가 발생하는 2분기에다가 마케팅비까지 부담이 되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로백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이 꾸준하게 회복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상황. 주가는 전날 1.4% 올랐습니다. GKL 그랜드코리아 레저 보겠습니다. 무난한 고객 지표 회복세에도 평년 대비 낮은 홀드율이 지속되면서 주가 흐름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이 빛이 유효한 만큼 일본 고객 중심의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사 전체 VIP 드로백 중 일본 고객 비중은 43%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주가는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입니다.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시간, 출입 일수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영업 환경에 지속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는 만큼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장 오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가운데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일본인 VIP 드로백 비중이 높은 저평가 카지노 관련주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만나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는 공시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반도체 부품 공장 신설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5공장 신설을 위해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공장 신설 소식 속 시간의 거래에서는 3.5%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서진시스템은 자사주 39만 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는데요. 규모는 약 101억 3,500만 원으로 ESS 증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제약은 근골격 질환 치료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제1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의 빅 이벤트, 바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 공개 발언입니다. 가조 총재는 일본 의회에 참석해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는 중의원 즉 가원에, 오후 1시부터는 참의원 즉 상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엔화 흐름의 영향, 더 나아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보시죠. 이외에도 이날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이죠. CDMO 업체인 이엔셀이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 최상단인 15,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KG모빌리티 셀리드 큐리언트의 주가가 새로 이렇게 상장되는데요.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전날 시장 수급을 쓸어갔던 배터리 셀 업체들의 반등, 오늘도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밤사이 뉴욕 증시에선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과연 국내 증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좀 반등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